그래프가 제일 거지 같은데요. 그래프에 익숙해지는 방법은요, 많이 그려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면, 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증가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지금 방금 전에 이제 x의 증가량이 이렇게 3까지 증가한다. 여기서부터 3까지 증가한다. 그럼 여기서부터 3까지 증가하는 동안의 그래프 모양을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고, 그다음 또 3만큼 3에서부터 0까지 감소한다 라는 걸 통해서 3부터 0까지 역순으로 그려주고 라고 한 건데, 네, 이거는 뭐 얘기를 해도 모르겠으면 정석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범위를 나누셔서 구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해보셔야 해요. 역함수 보겠습니다. 역함수라는 거는 어떤 거라고 얘기했죠? 그죠? x에서부터 y까지의 함수를 f라고 한다면 y에서부터 x까지의 함수를, 즉 1, 2, 3이라는 값이 a, b, c로 각각 대응되는 애가 있다면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누가 얘에 대응되는 애가 누구야 라는 식으로 역순으로 찾아가는 애를 말한다고 했고, 역함수는 위에 마이너스 1제곱 표시를 해서 f 인버스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저번에 뭐라고 얘기했죠?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1대1 대응이어야 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5번에 대한 예제 같이 보면서 넘어갈게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 누구예요? 모두 찾아라 라고 했는데 가능한 건 1번밖에 없습니다. 1대1 대응이 되지 않아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1대1 함수죠.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역방향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역함수의 성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역함수의 성질,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1에서도 많이 이용하실 내용이에요. 뭐냐면 어떠한 함수에 a를 집어넣어서 b가 나온다 라면 그 역함수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 역함수에다가 뭘 대입하면? b를 대입하면 뭐가 튀어나온다? a가 튀어나온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어떠한 함수 자리에 그 함수를 역함수에다가 합성시키면 뭐가 나올까요? 여기서 한번 볼까? f라는 그 함수에다가 대응한 값을 다시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i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한다면 결국엔 이 함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x에서 x로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는 뭐가 될까요? 얘도 똑같이 그러니까 뭐 집어넣으면 대로 나와요. 근데 이번엔 뭐예요? 역함수부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a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오는데 1을 집어넣으면 a가 나와요. a를 집어넣으면 a가 나와요. 라는 뜻과 같죠. 그쵸? 그러니까 항등 함수인데 y는 y라는 항등 함수가 나올 거고 x는 x라는 항등 함수가 나올 거예요. 뭐가 다른데요? 다를 건 없어요. 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넣는 그대로 튀어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런 건데요. 정말 단순하게 여러분들 너무 헷갈려요 라고 하시면 이거 지우셔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엄밀히 얘기하자면은 이제 이게 x로 가느냐, 이게 y로 도착하느냐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넣는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그 위에 6번에 대한 내용인데요. 1번에 인버스에다가 6을 대입하래요. 그게 뭔지 구할 필요 없이, 물론 그게 찾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럴 필요 없이 뭘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얘에다가 어떤 애를 집어넣으면 6이 나오나요? 라는 식으로 찾는 것도 방법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따라서 A는 얼마?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2번 같은 경우에는 F 인버스 서클 F에다가 3을 대입해요. 자, 3 집어넣으면 4로 갔다가 다시 4를 집어넣으니까 3이 되죠. 그 값이 그대로 나와요. 마찬가지로 F 서클 F 인버스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역함수에다 4 집어넣으면 3이 나오는데 3을 다시 집어넣으니까 4가 튀어나와요. 넣는 그대로 튀어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여기 뒤에 있는 거 헷갈리시면 생략하셔도 돼요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혓바늘 피곤한 거 봐요. 왜요? 왜요? 그럼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라고요?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뒤에 나오는 그래프에서도 똑같이 대응이 될 내용인데 뭐냐면 y는 x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됩니다. xy 자리를 바꾸시면 그게 바로 역함수예요. 봐봐요. 그러면 다음 함수 중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을 찾고 그 역함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 그 7번을 한번 보시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을 찾고 1대1 대응인 것을 찾고 1대1 대응이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하라고 했죠? 연속이다 라는 조건일 때는 반드시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가함수는 계속 증가함수여야지만 되고 감소함수는 감소함수여야지만 하는 거지. 증가함수였다가 감소함수 또는 감소함수였다가 증가함수로 되는 그 3번 같은 경우는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1번에 y는 x-2에 대한 역함수는 어떻게 구해줍니까? 둘이 자리를 바꿔요. 뭐 나쁘지 않아요. x는 y-2로 자리를 바꿔요.
그 다음 정리를 해요. y는 x 플러스 2라고요. 끝. 2번은요. y는 2x-1입니다. 얘도 당연히 1대1 대응 1대1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요? x라는 값이 2y-1로 바꿔요. 그 다음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 y라는 값이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라고 계산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3번은 구하시면 안 되죠. 근데요, 이제 지금 얘기할까요? 다음 얘기. 합성함수 뒤에 지나간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제 그럼 합성함수에 대한 역함수는 어떨까요? 여기서 하나를 더 연결하는 겁니다. y에서부터 z로의 함수가 있다 했을 때 역함수는 어떤 순서로 가야 돼요? x에서 z로 가는 함수를 h라고 한다면 여기 z에서 x로 가는 함수를 뭐라고 한다? h에 대한 인버스라고 할 수 있을 거다. 그럼 이 h 인버스라는 것 또한 합성함수죠. 순서가 어떻게 거쳐가는? z에서 y로 그리고 y에서 x로 거쳐가는. 그럼 z에서 y로 가기 위한 함수는 g에 대한 인버스일 거고요. 그 다음 f에 대한 인버스가 될 거예요. 즉 어떠한 fg라는 이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어떤 순서로 된다고요? 자, 이게 통째로 뒤집어져야 돼요. 이렇게 뒤집어져야 됩니다. 얘는 뭐라고요? g의 역함 인버스 서클 f 인버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항등함수에 대해서 요 성질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잘 봐봐요. fg라고 되어 있는 이 합성함수에다가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합성시킨다면 이거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일단 대기. 방금 전에 우리는 뭘 알려드렸냐면 f랑 f 인버스를 합성하게 되면 항등함수가 나오고 두 번째 그 항등함수를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렇다면 얘네들이 어떤 모양이어야지만 이 상태에서는 연산을 할 수 있고 자리를 함부로 바꿀 수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여야지만 이런 형태여야지만 뭐가 가능합니까? 결합 법칙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F 서클 I 서클 F만 인버스죠. 같은 거 합쳐서 항등함수. 그리고 항등함수 합성하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얘는 항등함수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서도 반드시 어떻게 기억해야 된다? 앞뒤가 바뀌어야 된다. 앞뒤가 바뀌어야 된다. 요거 아니다. 알았지? 얘는 그냥 역함수만 달아준 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H, 서클 G, 서클 F에 대한 역함수는 어떻게 써주는 거예요?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서클 H 인버스라는 식으로 반대로 뒤집어서 써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등식이 성립하는 조건에서 이거 될까? 이제 합성함수랑 역함수 배웠으니까 한번 물어보자.
자, 여러분 F랑 G라는 애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H 합성하면 같아? 같아요, 달라요? 다시 F, X라는 애가 G, X라는 식이 있어. 이 둘이 같은 식이래. 그럼 그 같은 식에다가 그 같은 식을 똑같이 다른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새로운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을까? 있겠지. 그치? 두 번째,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번엔 같은 식에다가 x 대신에 hx를 대입한다고 하면 성립할까? 성립하겠지. 그러면 바꿔서 써보자. 자, f가 g이면 h 서클 f는 h 서클 g가 되니? 되지. 마찬가지로 f 서클 h는 g 서클 h 되니? 되지. 그치? 봐봐. 이제 잘 봐봐. gx라는 애가 fx의 역함수래. 라고 하면 뭐가 성립해야 돼? g와 f를 합성하면 i가 나와야 되지? 그러면 이 앞에 역함수를 달아주면 어때? 성립하겠지. 즉 성립한다는 거지. 그지?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내가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 f가 2x-1이잖아. 에다가 뭔가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올 거라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뭐 붙이면 되는 거야? 인버스 붙이면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만 이제 홀랑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역함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거 역함수를 보통 구하는 방법은요, 지금은 y는 x를 바꾼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더 쉬운 방법은 뭘 하냐면 역연산을 이용해요. 역연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x라는 애가 사람 몸뚱아리라고 생각했을 때 이 식은 옷을 껴입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속옷을 마지막에 입지 않아요. 그죠?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기 위해 옷을 벗는다 라고 했을 때 외투를 먼저 벗고 이렇게 훌렁훌렁 해서 점점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옷을 입는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몸에 가까운 부분부터 하나 옷을 껴입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옷을 먼저 상의부터 다 껴입고 하의 다 껴입은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팬티를 딱 입고 마무리를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은 역연산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뭘 할 거냐면 밖에 있는 거부터 소거를 하기 위한 애를 잡아주는 겁니다. 얘에 대한 역함수를 찾을 때 그냥 x가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없애주기 위해서 뭘 해줘야 돼? 2를 더해줘야 되죠. 끝. 그럼 x만 남을 거야. 여기가 x가 남는 순간 역함수가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요? 제일 먼저 x에다가 뭘 더하고? 1을 더하고 2로 나누면 그게 바로 역함수가 되겠죠.
그죠? 역연산이라고 하는 건 이렇습니다. 합성함수에서도 똑같이 써먹어요. 역연산이라는 걸 계속 써먹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한번 그 합성함수에 대한 역함수 푸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익숙해지면 이게 훨씬 빨라요. (8번은) 생략하고 8번에 대한 내용보다는 보여라 보다는 그 그린,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그린에서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지금 그린 한번 꺼내 보실래요? 그린에서 내가 이 얘기를 강조를 겁나 했던 이유가 뭐냐면 27-1번이에요, 이게. 이게 27-1번 내용이에요. 그린에 있는 27-1번이요. 그린 안 가져왔냐? 빨리빨리 꺼내봐봐요. 27-1번을 내가 왜 이걸 강조를 했냐면, 그 밑에 있는 식을 보면 F 인버스 서클 G에다가 뭘 대입하면, A를 대입하면 1이 나오는 걸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뭘 구하면 되는 거예요? G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F에다가 1 집어넣은 거랑 같은데요. 이거죠? 왜? 앞에다가 뭘 합성한 거니까? F를 똑같이 합성해주면 되니까. 이해돼요? 제가 이거 강조했잖아요. 여기다가 앞에다가 달아줘서 변형시켰다. 그러면 다시 좀 진정할게요. 내가 진정할게요. 내가 너무 흥분했어요 지금? 나 이거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요. 자, 미쳤나봐요. 네, 조용히 할게요. 자, F 인버스 서클 G에다가 A를 집어넣는 게 1이 나오는 걸 찾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좌변과 우변에다 똑같이 뭘 합성한다고? 근데 중요한 건 합성할 때 앞에다가 합성하는 거냐 뒤에다가 합성하는 거냐 달라져요. 누구는 앞에다가 집어넣고 누구는 뒤에다가 집어넣고가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똑같이 앞에다가 뭐를? F 서클이라는 애를 붙여주면 여기도 F에 1을 대입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얘네 둘이 소거가 되면서 뭐만 남는다? G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F에다 1 집어넣은 거랑 똑같아요. 즉, 뭐 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까? 이거잖아요. G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4 나와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그죠?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어요. 기억하시면 좋아요. 여기는 문제가 비중이 좀 낮아서 25-1번만 한번 확인하실래요? 25-1번은 어떻게 식을 바꿀까요? 25-1번은 식 어떻게 바꿀까요? 일단 그 역함수를 분배해서 위치 다 바꿔주세요. 식 밑에 있는 식 어떻게 돼요? G 서클 G 인버스 서클 F 인버스 서클 G에다가 마이너스 1이죠? 맞지? 그러니까 얼마야? F 인버스 서클 G에다가 마이너스 1. 자, 그럼 이것도 응용해볼까? 이 값이 만약에 A라고 한다면 뭔 뜻이야? G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이 얼만데? 마이너스 3인데 그게 F에다가 A 집어넣은 거랑 똑같아. 아니, 여기 앞에다 이제 FF 달아주면 되잖아. 그지? 이제 그 G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3이었어. 그지?
그러니까 그거를 A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는 그렇게 안 푸고 어디야? 여기는 A가 없죠. A를 달아줬잖아요. 그 값이 A라고 했을 때 그 A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게 푼다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이거 이렇게 풀어요 라고 했잖아요. 바보. 그럼 25-2번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식은 못 써요. 왜 못 써요?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뭐예요? 앞에다가밖에 못 달아줘요. 25-2, 그러니까 지금 이거 특정한 함수 값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함수 값이 앞에 오는 합성함수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 함수 값을 다시 집어넣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에다가 살 붙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5-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 F 서클 G 인버스라는 거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온대.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G를 뒤에다가 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F 인버스를 앞뒤로 갖다 붙이면 가능하겠죠. 즉 G 인버스에다가 4를 집어넣은 값이 F 인버스에다 1 집어넣은 값,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랑 같아요 라는 뜻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뒷방향은 안 돼요. 함수 값이 나와 있으면. 그래프로 좀 돌아갈까요? 제가 방금 전에 역함수의 그래프는 뭘 기억하라고 얘기했죠? 무조건 y는 x대 층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저 9번의 그 알구전으로 돌아가서 예제 9번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는 경우 뭘 그리시면 됩니까?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라는 함수에 대한 y는 x 대칭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죠? 굳이 뭐 역함수를 당연히 그리셔도 됩니다. 구하셔도 돼요. 뭔디요? 살 빼기. 자, 5 뺏겨. x 마이너스 6을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하시면 되죠. 그죠? 이게 역함수죠? 1번에 대한 역함수예요. 역연산. 무슨 짓 했는지 아시죠, 이거? 그지? 되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원래 있던 함수도 그려보시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딱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죠? 2번은 뭐예요? 2번 뭐라고요? x에다가 4를 빼고 거기다가 2를 곱하시면 돼요. 그게 y래요.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은 그거 그래프 따라서 한번 가보실래요? (10번) 뭐예요? 10번 fx라는 함수가 뭔지는 몰라. 하지만 f서클 f에다가 0을 집어넣으래. f 0이 얼만데? 1이죠? 그 점선 따라가시면 돼요. f에다 0 집어넣으면 1 나와요. 그럼 그 f에 1 집어넣으면 얼만데? 그 점선을 따라가시면 돼요. 위로 올라가서 옆으로 쭉 가서 y는 x 부분에서 내려오시면 얼마예요? 2분의 3 아니에요? 다시. 자,
x는 1이라고 하는 씨, 안 그리고 싶었어. 안 그리고 싶었어. 자, 1이라고 하는 선이 있고요. 1이라고 하는 선이 있고요. 여기 y는 x라는 점선이 있다 합시다. 점선이 아니라 실선이네요. 어쨌든 상관없고요. 처음에 0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온대요 라고 하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따다다다닥 도도도도도. 그죠? 그럼 그 1을 집어넣었을 때 새롭게 나오는 함수값이 뭔가? 랑 돼 있을 텐데 그 함수값은 y는 x라는 점으로 내려보시면 그 점의 위치가 2분의 3인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지? 그래서 얘는 2분의 3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f 인버스 0. 자, 뭐 집어넣으면 0 나와요? 이쪽에 있죠? 거기 그래프상으로 여기 있었어요. 여기 마이너스 2요. 얘는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계산하시면 뭐라고요? 2분의 3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겠네요. 두 번째. 그러면 f에다가 역함수 4분의 7. 즉 4분의 7이 나오도록 하는 그 4분의 7 여기 있다? 4분의 7이 나오도록 하는 그 4분의 7이 나오도록 하는 그 함수값 누구냐? 그게 2분의 3이죠? 그럼 얘는 f 인버스 2분의 3. 2분의 3이 나오게 하는 값은 아까 얼마라고요? 1이라며. 다시 f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4분의 7 나와요. 아, a는 2분의 3을 집어넣었을 때 4분의 7이 나와요. 라는 건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그 f 역함수의 4분의 7이라는 값이 2분의 3이 나온다는 뜻이니 그럼 그 f 역함수에다 2분의 3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라는 건 f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2분의 3 나옵니까? 1이요. 라는 식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그 점선 따라가는 문제들이 뒤인 다시 그린 28번에 나와 있습니다. 28-1번 한번 따라해서 풀어보실래요? 위에 있는 그래프가 fx고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gx입니다. 뭐야? 세이컷이었어? 아, 그래서 웃은 거였어? 아, 저 벌컥벌컥 잘해요. 왜 막 틱톡이라던가 막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페트 따가지고 하고 마시는 사람. 그 정도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인이죠. 아니야. F 서클 G 서클 F 인버스에다가 D
f라는 함수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그에 대한 함수 값이 d가 나옵니까? B. 그죠? 그 점선의 위치를 한번 세로로 확인해 봤을 때 그 D와 만나는 점선에서 내려가시면 되죠. 그러면 B입니다. 즉 F 서클 G에다가 이제 B를 대입하자고요. 자, 그럼 두 번째 G에다가 B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A 나와요. 그럼 세 번째 F에다가 A 대입하면 뭐 나와요? C 나와요. 이렇게 순서대로 따라가 주시면 되는 합성함수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대해서 진행을 해 보았고요. 그린에는 진짜 몇 문제가 없어요. 그죠? 우리 저번에 어디까지 했었냐면 10번. 12번까지 했었을걸요? 아, 그러네. 근데 몇 번까지인가요? 32번. 46번. 30? 42번. 그러니까 29번까지밖에 안 돼요, 지금. 이걸로 풀 수 있는 게 29번까지밖에 없어요. 그럼 30, 31, 32, 33은 어디에 포함되는 문제냐면, 아, 예. 근데요, 근데 알고 줘서 좀. 알구전에서 다항함수가 유제는 앞에 건 생략할 거예요. 유제 앞에 건 생략할 거라고요. 다항함수에서 유제 앞부분을 생략하려고 해요. 니네 중에서 1차 함수 모르는 사람 손, 2차 함수 모르는 사람 손. 그러니까 생략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언급은 할 거지만, 문제는 좋다. 그러니까 유제를 생략할 거라고. 유제 안 해도 된다고. 연습 문제만 풀라고. 근데 이제 문제수가 적지는 않겠지, 그래도. 뭐냐면, 그 합성함수와 역함수가 알구전이 34문제인가 정도 돼요. 그지? 에다가 다항함수가 25문제 정도 되나요? 에다가 그린을 끝까지 풀릴 거라고요. 100몇 문제. 이게 한 40문제 정도 된다며. 42문제라며. 그러니까 얼추 100문제 정도 되는 걸로 내줄 거라고요. 니네 벌써 나한테 조련됐구나. 이 정도가 괜찮다니. 분명 우리 저번 시즌까지만 해서 되게 이 정도면 선생님 달려주세요 하고 심각한 표정 짓고 못 그랬었는데. 나 멘탈이 나갔다니 나갔어. 근데 합성함수와 역함수 중에서 그럼 제일 헷갈리는 게 뭐예요? 그래프. 그 합성함수에서 그래프. 그거는 근데 진짜 많이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 도저히 답이 없어요. 근데 그 많이 해보는 것도,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노력하는 것 대비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 때 빡세게 돌리면 되는 정도인 거지, 그 선행을 할 때는 그래프의 비중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그래프 못한다고 멘탈 털리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너무, 그럼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뭐 한 40문제, 50문제 더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고요. 그거 모른다고 하더라도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하나도 지장 없고요. 심지어 다운 테스트 때도 나오나 안 나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요. 니네 내신 대비 때, 즉 내년 이맘때쯤에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맞지?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합성함수, 역함수까지가 보통 중간고사 범위예요. 그 집합명제, 함수, 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순혈조합 그 부분이 이제 기말고사 부분이고요. 자, 25분 남았는데요. 그 25분 안에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뭘 보여드릴 거냐면 132페이지에 있는 건 그냥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언급만 하고 스킵한다고 했으니 언급하고 쭉쭉쭉쭉 갈게요. 필요한 부분 될 때까지. 자, 132번에 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항함수라는 거의 정의 한번 확인하시면 되는데 다항함수라는 거는 뭐예요? 다항식이, 그러니까 y는 다항식이라고 되어 있는 그게 다항함수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그 다항함수라는 거의 조건 자체가 이제 뭐 1차식으로 이루어진 함수, 1차 함수, 2차식으로 이루어진 함수, 2차 함수, 상수항으로 이루어진 함수, 상수 함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1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32페이지에. 이거 모르는 사람 중학교 2학년으로 돌아가라. 없죠? A라는 애가 기울기, 즉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고 B라는 애가 뭘 결정한다? Y축과의 교점의 좌표, Y 절편값을 결정한다. 그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평행이동한 양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체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B에 대한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끝. 다음 2차 함수 도? 여러분들 기말고사 다 보셨죠?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안 보신 분 손? 2차 함수 안 나왔다 손? 없어요. 그죠? 구리어 중에서도 y는 ax제곱까지는 나왔어요. 네. 없어요. 다 했어요.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 2차 함수가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날 때 뭐 쭉쭉쭉쭉 그래서 포물선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 A 값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하다 위로 볼록하다가 결정되고 A와 B의 부호에 따라서 축의 위치가 결정되고 C의 값에 따라서 이제 뭐 그런 이런 거 저런 거 결정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33번에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라 안 할 거라고요. 그러면 유제 1-2번에 그거 하나만 체크해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정의. X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45도를 이루고 기울기는 영어로 탄젠트, 즉 기울기가 얼마다? 탄젠트 45도다. 그러니까 얼마? 1이다. 끝.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제한된 정의역에서의 1차 함수의 취업. 여기서 이제 응용이 될 수 있는 게 이게 아니죠. 요거 아닌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X가 자, 봐봐. 이거의 업그레이드 한 버전이 뭐냐면, 1차 함수가 있는데, Y는 fx라는 식에 대하여 정의역이 범위가 0부터 3까지 일 때 치역의 범위가 2부터 8까지라 한다면 이 함수의 식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얘네는 이제 1대1 대응이다 라고 할 때 이 함수의 식은 하나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0이라는 구간부터 3이 되는 구간까지에 대해서 그
y의 영역이 2부터 8까지라고 해요. 실제 활성화된 영역이 요만큼. 아까 내가 분질른 거 어디 갔냐? 이만큼. 그 다음 x는 요만큼. 그 둘에 해당되는 영역이 어디냐? 아이고, 여기잖아. 여기가 아니라 여기잖아. 여기까지죠. 그러면 영역이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죠. 이 사이에서 직선이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하나만 그려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각선을 연결하는 이 직선, 즉 몇 콤마 몇과 몇 콤마 몇이 되는 0,2와 3,8을 지나는 직선만 있는 게 아니라 0,8과 3,2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서 직선이 모두 다 1대1 대응이 된다. 정역, 치역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함수의 모양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럼 이 직선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미 다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놔서 자 이렇게 되거든요. 둘 다 fx예요. 다음 fx를 구하라 라고 하면 두 가지를 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페이지에 있는 문제의 심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그 문제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보시면 알죠? 꼭지점의 좌표 몇 콤마 몇, 3 콤마 0, 추계 방정식은 뭐, x는 3. 어디서부터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어느 쪽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거.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결국엔 뭘 하시면 돼요?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끝나요. 그죠? 그럼 얘도 필요 없죠. 그럼 5번 ABC의 부호 이거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죠. 또 넘어가요.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19하기 이것도 안 해도 되죠. 넘어갈게요. 그죠? 이거 넘어가는 거에 문제 없으시죠? 선생님 저 2차 함수 못하는데요. 이거 없죠. 2차 함수 못하시면 여기 계시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그래프가 있을 때 그 어떠한 그래프에 대해서 총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의 대략적인 식을 수상에서 배우시게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으로서 여기 절대값이 포함되는 애들을 한번 써볼게요. 먼저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되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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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더 다양한 요 세 가지를 기본으로 쓸까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만 볼게요. F 절대값 X까지. 요거까지는 볼 필요 없구나. 나머지는 이 패턴에 의해서 그 두 가지 패턴을 동시에 지니는 거니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자,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 뭐랄까 규칙? 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프의 규칙을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리자면 식에 절대값이 들어가는 경우 첫 번째 식을 절대값이 식을 포함하는 경우 두 번째는 절대값이 문자만 포함하는 경우 제일 단순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절대값이 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리면서 그 그린 애를 꺾어 올린다예요. 그에 비해서 문자만 절대값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문자의 양의 값을 그린 뒤 대칭으로 해서 그립니다. 무슨 말인지 예를 들면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 그림이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어디일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는 그림이 하나 있다고 한번 이렇게 되는 그림이 한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그래프의 그림이 y는 fx라고 할게요. 그러면 절대값 fx라고 하는 거는 그 식의 값이 음수가 되는 구간의 절대값을 씌우게 된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요? 당연히 그 음수 구간을 가지는 애들이 어떻게 돼요? 꺾어 올라가겠죠. 원래 어떻게 되는 애가 요렇게를 지나는 애가 그대로 그리다가 꺾여 올라간다고요.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얘기예요. 그래프를 그린 뒤 꺾어 올린다. 그러면 두 번째 얘가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y는 절대값 fx입니다. 그럼 두 번째 얘는 어때요? 자, 이번에는 x에다 절대값을 붙인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x에다 절대값을 붙이면 이거 실제 이거 x에다 절대값을 붙이면 y는 f 절대값 x거든요. 이 그래프는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1이에요. 그죠? 방금 전에 했던 이 그림 그대로 그려요. 일단은 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 1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 3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 이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도 똑같이 나오고 마이너스 3 집어넣었을 때도 똑같이 나올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문자가 들어간 양의 부호, 방향만 먼저 그려준 후에 뭐 한다고? 그대로 뒤집어서
똑같이 따라 그린다. 확인돼요? 그러면 하나 더. 이번엔 뭐 할까? 뭐 할까? y는 절대값 y는 fx다 라고 하면 어때요? Y 부분을 y가 야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어쨌든 함수값은 무조건 음의 방향이라는 애가 존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 있는 애를 다다다다 도도독 라고 했을 때 이 애는 어차피 버려질 애라고요. 그럼 누구만 얘만 챙기시면 돼요. 아이고 딴색 여기만 챙기시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똑같이 y에 대응될 테니 대칭으로 그려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마지막 하나 더. 여기서는 안 나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절대값 y는 f 절대값 x를 그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까? 둘 다 양이 되는 애들만 그려. 둘 다 양이 되는 애들만 그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복사를 다시 한 애를 다시 복사하면 된다. 이런 아름다운 모양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요. 더 쉽게. 자, 만약에 문자에 절대값이 붙어있다라고 하면 x가 양의 값을 가지게 되는 게 몇 사분면? 1사분면 4사분면, 즉 1사분면 4사분면 그려서 그대로 복사해 주시면 되고요. y에다 절대값 붙어있으면 몇 사분면? 1사분면 2사분면 그려서 그대로 뒤집어서 복사해 주시면 되고요. 두 개에다 절대값 다 붙어있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1사분면을 그린 다음에 그거에 대칭이 되도록 각각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절대값이 들어간 식의 그래프였습니다. 그러면 7번에 1번은 어떻게 하면 돼요? 식에 들어가 있는 거죠. 식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냐면 이것도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라 y는 절대값 x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애가 절대값 x-2가 될 거야 라고도 되죠. 그래서 원래 y는 절대값 x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데 뿌잉 하고 그려지는데 그 뿌잉 하고 그려지는 거기 있는 이 점이 0이 아니라 2가 된다 라고만 하시면 되죠. 그죠? 이게 1번이에요. 그럼 2번 y에 대해서 평행이동 어떤 규칙에 의해요? 1사분면 2사분면 먼저 그린 다음에 그대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2번 모양은 아마 그리시면은 y는 x-2니까 원래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나? 그지? 여기에 이렇게 될걸? 1사분면 2사분면 y가 양의 값을 가지니까 그대로 그려서 뒤집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절대값이 하나 있을 땐 그나마 다행인데요. 절대값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우리 했었어요. 절대값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부등식에서 했었죠. 절대값이 포함된 식의 그 부등식의 값을 구하는 거 어떻게 했었지? 0이 되도록 하는 그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눴죠. 그럼 그거 하나만 하자. 8번에 1번 구간이 몇 개니? 구간이 3개죠. 경계값이 몇가 되니까? 경계값이 마이너스 1이 될 때, 또 2가 될 때. 그럼 그 경계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주면 구간이 3개로 나눠질 거예요.
그러면 2번은요. 옆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시면 돼요. 옆에 있는 그림, 그 식 전체의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니 방금 전에 배웠던 그 규칙, 식의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꺾어 올리라고요. 응? 네. 아니,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 1번을 먼저 그려지겠지? 그치? 그 다음에 2번은 뭐 하면 돼? 꺾어 올려. 끝. 굳이 4개, 아니야. 4개도 필요 없지. 그냥 그것만 하시면 되니까. 그지요? 뭐 따지자면 4개가 되긴 합니다만. 저 옆에 있는 8번 가우스 함수 그래프 있잖아요. 저 교과과정 아니에요? 가우스라는 거가 교과과정에서 공부계정에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했던 얘기, 가우스 값은 뭘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었니? 정수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그 어떠한 가우스의 값이, 그 가우스 x의 범위가 n부터 n 플러스 1이 될 때 가우스 x 값은 n으로 일정하잖아. 그러면 y는 가우스 x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떤 그림이 되는데, 원래 y는 x라는 그래프가 뭔데? 그냥 y는 x라는 그래프인데 거기서 정수가 되지 않은 애들을 다 갖다 버리는 거죠. 그러면 마치 뭐 하듯이, 계단 깎듯이 여기 있는 얘네들이 깎여서 내려가겠죠. 그리고 그 정수가 되는 그 순간 다시 한층 올라가서 떨어지겠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계단 형식이라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함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세로로 연결하게 되는 순간 함수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요 밑에도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야, 가우스 갖고 아무리 복잡하게 식을 낸다라고 하더라도 교과과정 바뀌기 때문에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가우스 관련해서 문제를 내신다라고 하면 프린트에 포함돼서 나올 겁니다. 조금 서둘러서 수업을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 화이팅. 다 끝나가요, 이제. 우 함수와 기 함수에 대해서 볼 겁니다. 참고로 얘도 교과과정에서 요새 사라지는 추세라서 요새는 우함수, 기함수 대신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y축 대칭 함수, 얘는 원점 대칭 함수 이라고 불러요. 짝수함수, 홀수함수라고도 안 불러요. 그것도 옛날 버전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요새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y축 대칭, 원점 대칭이라고 불러요. 그에 해당하는 다항 함수 중에서 그에 해당하는 애는 누가 있을까? 1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어디 지나가? 원점 지나가. 원점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지. 그러면 x제곱은 어떻게 되먹었니? 뿅 하고 찍고 지나가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네. 그럼 상수 함수는 어때? y는 3? 이런 애들.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y축 대칭이라고 할 수 있지. 즉, 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상수 함수. 그리고 y는 x. 또 뭐 있을까? y는 x 세제곱도 있고요. y는 x 5제곱도 있고요. 이런 애들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안해요. x제곱, x4제곱, x6제곱 같은 애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짝수함수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이래서예요.
그럼 그에 비해서 기함수 같은 경우는 뭐예요? y는 x 또는 y는 x 세제곱 또는 y는 x 5제곱이라는 애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 그래프로서 구분하는 방법 하나. 우함수는 아까 뭐라고요? y축 대칭이라고요. 자, 진짜 한 방에 기억시켜 드릴게요. 자, 우함수는 뭐라고요? y축 대칭이라고요. 맞잖아. 왜 좌우 대칭이잖아. 우함수는 y축 대칭이죠. 그래서 우함수는 y축 대칭이다. y축 x축의 오른쪽 왼쪽이 대칭인 게 우함수. 나머지가 원점 대칭인 거. 사실은 정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봐. 부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즉 어떤 식에다가 그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식이 안 바뀌어. 그러면 얘가 우함수예요. 이게 원래 그거예요. 원래 이게. 그러면 기함수라는 건 뭐니? 그 x를 바꿔 집어넣으면 모양이 앞으로 부호가 그대로 튀어나오는 애를 기함수라고 해요. 그럼 마지막 하나. 이것만 하고 끝내자. y라는 값이 그러니까 어떤 fx라는 애가 2x 플러스 3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애 f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뭐가 돼?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지. 얘랑 상관 있는 식이야? 상관없는 식이야? 상관없는 식이야. 상관없는 식이야. 그럼 얘는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드시 우함수와 기함수가 있는 게 아니라 우함수와 기함수는 특수한 경우고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제곱 붙이면 얘는 뭐가 돼요? 우함수. 제곱을 붙이면 마이너스 x 제곱하면 이 모양이 서로 똑같죠. 그래서 미안해요. 짐 챙기세요. 자,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는 우함수입니다. 그리고 기함수 더하기 기함수도 기함수예요. 하지만 우함수와 기함수를 더하거나 그러니까 더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 식이 나와요. 네. 뭐 마찬가지로 이제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고요.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도 우함수고요.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고요. 라고 되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너무 늦게 끝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질문이 너무 폭주해가지고 힘들었어요.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주말 동안에 정리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